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자는 군포인가요? 거기 지역구에서 몇 번을 떨어졌어요? 이준석하고 똑같은 케이스지. 아무튼 이준석도 3번 떨어졌다고 막 쌍욕을 하는데 이자는 아마 4번 이상을 떨어졌을걸요? 한 지역구에. 근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2016년도에 송파을이면 보수 쪽에서 그냥 아무나 꼽아놔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새누리당 2016년도에 박 대통령을 어떻게 뭐 때문에 구워 삶았는지 이 지지율을 봐봐요. 이 지역구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꼽아놓으면 누구나 되는 거야. 근데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갤럽 조사에서 28.3 당시 2위가 8.6 3배 이상 차이 나고 유영하고는 거의 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리서치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영순이 37.7 이건 뭐 트리플 스코어하고 2위하고 유영하가 4.2 이런 놈을 여기다 꼽아놓느냐고 왜. 근데 여기서 또 떨어졌어요. 그냥 아무나 꼽아놔도 되는 송파을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이렇게 리서치가 나왔거든. 뭐 2위는 뭐 민주당 놈이겠지. 트리플 스코어가 나는 박영순을 넣어놓으면 그냥 되는 놈 거를 유영하 이렇게 뭐 몇 배, 거의 10배 차이 있는 놈, 4%밖에 안 되는 놈을 37.7인데 이 유영하라는 놈이 다 자기 지역구도 아니야. 자기 지역구에 그 군포가 어디서 4번이나 떨어진 놈을 여기다 꼽아놔갖고 단수공천이지 그때. 단수공천을 줘갖고 여기 떨어졌어. 이런 놈을 또 박 대통령이 뭐 무슨 대구에 또 해줘야 된다. 대구시장도 뭐 후원한다. 이러니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 지역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를 좀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자를 내치지 않고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탄핵 진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보시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유영하를 또 선임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짓거리를 뭘 했냐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태블릿 PC 주범인 김한수 지금 뭐 도주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하고 같은 사무실을 써요. 그리고 어쨌든 태블릿 PC에 대해서 핵심인데 거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가세현과 같이 또 유착이 됐어요 한동안. 그래서 태블릿 PC를 조작을 밝히는데 은폐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선언한 날에 유영하는 검찰하고 희희낙낙거린 적도 있었고 박 대통령을 변호하려는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을 쳐 죽이겠다고 조작을 한 저런 검사들하고 희희낙낙거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뭐 얼굴이 부었고 뭐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과장으로 지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지 생각으로 TV조선에 또 이런 거짓 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감방에 안 들어가려고 흐느껴 울었다라고 거짓 방송을 하고 뭐 각종 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지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또 지 이름 석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 팔아갖고 최근에도 대구시장에도 어디 나갈 때 계속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까지 뭉개버렸던 인간이 또 유영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항상 말씀했던 건바이 건으로 다 해서 시간을 벌고 원래는 그렇게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그냥 하겠다라는 탄핵 세력들의 그런 거를 유영하가 뭉개버리고 빨리빨리 처리해 그냥 해버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려는 인간입니까? 탄핵을 시키려고 검찰에 뿌락지 노릇하는 인간입니까? 300명 중에 200명 이상 동의가 돼야지만 건바이 건으로 그럼 최소한의 뭐 핵심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뇌물죄라든지 다 무죄가 났으니까 뇌물죄라든지 등등등 이런 세월호 7시간 물론 세월호 7시간은 뭐 분단위로 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건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핵심적이고 양심적인 국회에서 200명이 동의가 안 돼서 이거는 탄핵의 소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한 방에 그냥 하게끔 유영하가 허락을 한 게 유영하예요. 이런 놈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검찰이나 탄핵 세력의 뿌락지 놈이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까? 탄핵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면 막으려고 변호를 하는 놈이야. 하지마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변호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 인간을 제일 싫어해요. 뭘 말을 하려고 하면 이놈이 다 막아버리니까 유영하가.
그건 팩트잖아요. 지금 같이 그때 있던 변호사들이 유영하라 그러면 학을 띄워버려요. 변호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을 할 마땅한 변호사가 없어 애를 먹고 있을 때 고법 부장판사 출신 유능한 변호사가 합류하기를 다른 변호사들도 다 원했는데 또 반드시 필요했는데 유영하라는 인간이 반대해서 또 합류를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방해를 하는 거야. 유능한 사람 아유 오세요 도와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좀 변호해 이래야 되는데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합류하기를 다른 대통령 변호인들이 바랬는데 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데 유영하라는 놈이 북구 반대를 해갖고 그분이 또 합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뿌락지예요 아니면 뭐야 이놈이. 지가 뭐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면서 다 그냥 두부 그냥 절단 넣듯이 딱딱 다 절단난 놈이 이놈이에요.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저 가세연의 김세희가 21억 뭐 강용석이 3억 유영하가 3억을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세연에서 돈을 뭐 빌려줬다. 근데 이제 유영하가 그 예를 들면 뭐 28억 쳐요 그 집이. 근데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분인 박지만 씨가 그 돈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결과론이지만 유영하가 막았다. 이 대구라는 그 도시는 대도시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 땅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워하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 돈 28억이 없어서 가세연이 내나?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친박 측근들이나 박지만 씨가 돈을 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괜찮다 필요 없다 그 담보로 대출해서 된다고 해서 유영하가 뿌리쳤다라는 거 아니야. 박지만 씨라든지 대통령 측근들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 뭐 집 담보로 해서 그냥 대출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가세연 돈을 썼다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는데 그래서 뭐 가세연이 우리가 뭐 28억으로 알 수 있는데 15억이 집값이고 나머지 5억이 뭐 부대 비용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뭐 15억만 받았고 5억은 못 받았다 등등등 뭐 책값 같은 거 아무리 비싸게 쳐도 원가가 3,000원 이상이 안 된다. 15,000원씩이 팔았다 그러면 이 허접한 책을 그리고 그 책을 쓴 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고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쓴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했을 때 애국 우파 시민들이 다 썼던 거를 다 엮어갖고 이제 편집을 해갖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세연이 뭐라 그랬어요? 그 수익이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돈을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팔았잖아. 뭐 20만 부인가 30만 부가 팔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마진을 따지면 얘네들은 물론 그 원가를 막 부풀렸지만 출판업계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무슨 예를 들면 뭐 종이 재질이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뭐 어떤 품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한 권에 3,4천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원가를 막 부풀려갖고 마진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6억밖에 안 남았다? 그럼 6억이 줬냐고 박 대통령에게. 내가 그게 얘기했잖아 옛날에 몇 달 전에. 6억을 줬냐고. 작가가 지금 뭐 팽당해갖고 뭐 한 푼도 못 받고 뭐 그랬다는데 작가는 무슨 죄가 있고 그 책을 썼을 때 처음에는 이 저자가 유영하로 돼 있었잖아요. 유영하 썼어? 그거 여러분들이 박 대통령이 편지를 쓴 거 그걸 갖다가 어떤 그 A라는 작가가 그거를 취합을 해갖고 책을 쓴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수익금도 어디 갔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가 먹었어? 가세연이 먹었어? 아니면 뭐 진짜 박 대통령이 드렸어? 근데 그런 얘기도 지금 하나 나온 것도 없지. 친박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돈을 뿌리치고 사저에 있는 그 집을 저당 잡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세연 돈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유착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명하라고 내가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 너 그거 뭐냐? 유영아 얘기해봐라. 네가 얘기한 거라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유영아 너는 중간에서 뭐라고 자빠졌느냐? 박 대통령이 아시는 건지 모르신 건지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 얘기를 해봐라. 왜 그때 친박이나 박 대통령 동생이 돈 준다고 할 때 왜 집으로 대출하기로 저당으로 잡혀서 대출받아 된다고 해서 돈을 안 받았는데 왜 가세연 돈을 왜 받았냐? 그거 얘기 말도 안 하잖아요. 저 인간이. 그런 거 해결해줘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질문해요. 유영아한테.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유영아가 싫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임팩트 있고 팩트를 가지고 질문해보라는 거지. 너 얘기해봐. 너 거기서 뭐하고 자빠진 거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떻게 너가 관리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너는 내 놈이. 유영아에 대해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해줬다. 나 이것도 좀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영아라는 인간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끝내기 위한, 그러면 김평호 변호사가 간첩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간첩이냐고. 어떻게 하든 박근혜 대통령을 법리적으로 잘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초빙하려고 그런 걸 유영아가 다 막아버렸죠.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바이 건, 이것도 그냥 뭉퉁을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쏙닥쏙닥 다 그냥 지가 해버렸죠. 이런 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이었다? 이놈이 싹 다 말하고, 아니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같이 그때 변호인단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유영아라면 학을 떼어버리잖아요. 뭐 하려 그러면 이놈이 다 막아버리고, 좀 고법 출신 부장을 좀 데리고 올라 그러면 요놈이 다 막아버리고, 건바이 건으로 해서 좀 풀어가려 그러면 요놈이 한 방으로 그냥 탄핵 그 주범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고, 뭐 발언하려 그러면 이놈이 다 막아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고.